다행이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화일보 김민지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어제만 한 게 아니라 후보 유세하는 내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을 자주 했거든요. 네. 후보님 보시기에 이준석 후보 행보가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다고 보시나요? 뭐 닮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사인해주신 김선정입니다. 제가 어제 TV 토론에서 부정선거 부당에 대해서 부정은 댓글을 겨냥한 것이 트위터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의원님 그 17년 페이스북 보면 이렇게 전성기 대표를 부정, 사실 전성기 대표 부정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조작을 통한 이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것 같고 당시에 수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개표 즉각 개표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윤채영 기자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부자감세는 좀 유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부자감세 회복. 네, 유보해야 된다고. 부자감세 복구하는 거. 네, 그걸 아, 정치적으로 그건- 유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대부분 공약에서도 부채 관련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국내에서라도 지금은 증세에는 관심을 없으려고 보이는데 혹시 증세를 꺼내시기는 언제쯤 보고 그건 모르죠. 그건 너무 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는 혼자 막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객관적인 경제 사정이나 또는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죠. 어떤 조세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 네, 먼저. TBS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대포 훼손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세요. 그 특정 정치인 이재명이죠. 예, 그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회 공동체 안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죠. 뭐 갈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이 정치의 가장 기본은 상대를 또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하는 위에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정해 가고 결국 타협에 이르는 게 정치의 일반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사회, 특히 정치 부분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또 심하게는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논쟁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지만 이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고 입장이 나와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긍정해 주는 위에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나와 입장이 다르면 다 제거하려고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상대의 입장을 왜곡 조작해서 또 대립을 더 격화시켜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완화하는 게 아니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빚죠.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극우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결국은 군사력, 병력을 동원해서 야당을 말살해버리겠다. 정치적 상대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런 게 바로 이번 내란 사태입니다. 이걸 이겨내는 게 우리의 과제죠. 그게 제일 문제고 어쨌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정하고 또 정치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야단을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거든요. 다른 게 또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해줘야죠. 네, 저희 이제 거의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앉은 자리도 편한데 또 하세요. 네, 네. 최근에 매체하고 밑소환 김지현입니다. 네,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법관 직원수요청 언급을 자주 해왔는데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님께서 이제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비법조인에게도 대법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또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별 의원들의 이제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고요. 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그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좀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나라 운명을 걸고 판단을 하는 시점인데 좀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그냥 정말 두 분 질문 받고 끝낼게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SBS 손기준입니다. 어제 토론을 봤을 때 지난 1차 토론하고 좀 달리 상대적으로 좀 지난번에 약간 아웃복선 이런 느낌이 났는데 조금 이게 맞받게 된 좀 전략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보셨군요. 어제 토론에서는 저번 토론 때는 웬만하면 그냥 다 수용해주자가 이제 캠프의 방침이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 그냥 수긍하자. 다 받아주자. 이런 입장이 이제 캠프의 기본 방침이었는데 그 1차 토론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예를 들면 완전히 다른 팩트, 마치 엄청난 객관적 데이터인 것처럼 제시하는 게 전부 이제 허구였단 말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토론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적은 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제 조금 지적했는데 그게 그렇게 달라 보였던 모양이군요. 많이 좀 달라 보이는데 3차 토론은 정치 기대잖아요. 근데 아마 상대 쪽에서는 좀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과거의 실제 발언이나 좀 약간 외교안보적인 발언에 대해서 조금 공격을 가할 것 같은 이해한 좀 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참 저런 정치나 특히 이제 그 정치의 가장 극화된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자 토론 이런 거는 저는 좀 진지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역량과 정책을 겨루는 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책이 낫다. 나는 이런 실적을 냈다. 당신은 어떤 실적을 냈느냐. 이 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토론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치가 이게 정치가 아니고 싸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없는 말 했다고 우기고 객관적 데이터를 거짓말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건 토론이 안 되죠. 정치가 안 되죠. 저는 그런 점들이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뭔 얘기했지? 그 3차 토론에 대응과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